그래서 저희 병원에 올 때 늘 자기소개서를 써오라. 올드보이 편지 쓰듯이. 이렇게 하고도 내가 안 아팠다고 오히려 고마웠던 거지. 통과했어 면접을. 환자가 됐어요. 선생님이랑 앉아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 환자분들 오면은 자기를 돌보게 하고 명상을 하게 하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높낮이가 아니라 자기 상황이 있고 네. 납득할 만한 내지는 원하는 수준들이 있어요. 가야 되는 곳이 여기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다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올 때 늘 자기소개서를 써오라. 이력서처럼 최소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 간단히 살아온 이력을 적으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느 상황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영양제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스텝,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걸 제시해 드리죠. 근데 원래 이제 자기소개서는 보통 취직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만 쓰고 이제 취직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지요. 환자분들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50%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진료 거예요. 거부 아니에요? 써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아, 그분들 예약했다가 노쇼 합니다. 그런 장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먼저 쓸 정도의 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와요. 책을 써오신 분도 있어요. 부모님의 이름부터 살아온 이력부터 가족관계, 방계까지 싹 다 오신 분. 올드보이 편지 쓰듯이. 그 정도면 저도 자세히 다 발표하고 그 다음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써보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처음 써본다. 이력서는 써봤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리마인드, 반추, 내가 이랬구나.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내가 아플만 하구나. 아프다는 게 납득이 된다. 써놓고 보니까, 라이트다운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도 내가 안 아팠다고 오히려 고마웠던 거지. 그런 거를 해서 환자를 준비시키는 게 그렇지. 환자분들 돈 낭비 안 하고 그렇지. 선생님 시간 낭비 안 그렇지. 하고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환자혁명 책을 읽어오라고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하는데 그 마음이,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제일 고민스러운 환자분들이 이제 며느리한테 끌려오는 시어머니 뭐 이런 거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상담이 깊어지고 원인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의사 뭐야,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딴소리를 하게 되니까.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능의학 하시 환자분들, 의사는 다 봐야 되겠지만 자기 병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 저하증을 이겨냈어, 아니면 당뇨를 완치했어, 그러면 그 자기 병 하나 정도는 그 사람의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양상을 가진 비슷한 환자가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코치를 해줄 정도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았어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파고들어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의사는 다 공부해다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자기 병을 자기가 그만큼 관심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완치하긴 힘들잖아요.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약물로 관리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암은 이제 그 중에서도 관리로 되는 병도 아니고 이게. 그래요. 표준 치료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좀 다른 선택, 다른 형태로 대하고 싶어. 기능의학, 자연의학 등등을 찾을 수 있고, 누가 답을 줄 리는 만무하죠. 직면하기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런 상황이에요. 보이십니까? 영양제가 궁금하면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선택이 좀 더 진화하고 효율적이고 당신한테 원하는 게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이 순간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통과했어 면접을. 환자가 됐어요. 선생님이랑 앉아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비타민 치료가 됐든 영양제가 됐든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해서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사 맞으러 오세요. 이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저를 가장 잘 이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걸 펼쳐 보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몽땅은 못 보여드리죠. 그 많은 걸 다 15년 공부한 거를 소금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당신한테 소금이 좋을까 나쁠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근데 그걸 올 때마다 퀘스천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걸리는 바가 있고 그 사람이 고민하는 바가 있어요. 불면이 있을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피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요, 커피가 한 잔이 있는데요, 잠자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요, 똥 싸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요,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죽음도 얘기해요. 너무 거기에 몰입할 필요 없지만 스스럼 없이 그땐 그 순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택지를 차라라락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암의 닉네임 중에 5년제 대학이라는 얘기가 있죠. 처음에는 친구도 많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1년, 2년 왜 안 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맨날 아프다 그래 하다 보면 점점 외로워져요. 가족 내에서도 그래요. 본인이 가족에게 도움이 못 된다. 외로움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믿을 만한 도움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동병상련. 비슷한 걸 겪고 있는 사람들. 나이 상관없고 진단 기수 상관없고 암 종류 상관없이 어디 가면 그들끼리 모여 있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암 환자들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오시는데 제가 어찌하다 보니 그들 중에 몇 분이 저희 옆에 사랑방이라고 옴돌방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뒤에 암 환자들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깨끗한 거 먹어야 되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 먹을 물, 자기 먹을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데 주사 끝나고 두어 명이 거기서 모여서 도시락을 까먹다가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공부도 같이 하세요, 명상도 같이 해보세요. 자발적으로 3분, 4분이 모이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시죠. 되게 좋아. 날짜를 정해서 모이는 그 장소를 이 병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시는 거예요. 저는 공간만 열어드렸을 뿐 그들의 영역이고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라고 하셨겠죠? 그렇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렇지.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던가.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정서적인 서포트, 외롭지 않다. 나랑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정보도 같이. 그게 암 환자한테 그렇게 중요해요? 암 환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를 꽂는다면 저는 정서적인 안정. 사랑받는다는 느낌 많이 받으면 암 환자들 외롭지 좋아요? 않다. 그럼요. 80대 노인인데도 사랑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약자예요. 어찌됐건 약자예요. 힘드셨습니까? 이 한마디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모여서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 까먹으며 어떤 치료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대해서 어느 온열기기에 대해서 어느 영양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 깔깔하하호호 별거 아닌데도 그리고 그 안에선 뭐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혼자서 외롭고 자기만 아픈 것 같지 모여 앉아있으면 1, 2기는 어디 구석에 앉아서 짜져 있습니다. 다 사기야. 사기원 애들이 하하호하면 위안도 받고 서로에게 서포트 그룹이자 그룹이 되는 거죠. 훌륭합니다.